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디오북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한 달에 최소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오디오북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책을 주기적으로 소개해 드리기는 하는데 왠지 여러분들 중에서 정작 해당 책들을 진짜로 읽은 분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 아카데미 상담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서 질문을 하신 걸 보면 알아요. 제가 질문을 받거나 상담을 할 때 들어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 이분은 이 책을 안 읽으셨구나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도 좀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독서율도 좀 올리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의 본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일부 추려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책 전체를 읽어드리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그건 제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독서 습관에 좋은 일도 아니라 생각하고요. 또 현행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제 오디오북 영상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에 흥미를 갖게 만들고 실제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완독하는 데까지 배웅해드리는 일종의 마중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그리고 제일 크리티컬 포인트를 제가 엄밀히 선정한 기준에 맞춰 선별해 드린다는 점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디오북 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은 일본에서 지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제너럴리스트 작가 타치바나 다카시의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중에서 나의 지적 호기심이라는 챕터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채널에서 이 책에 관한 해설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자, 본격적으로 책의 본문을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낭독해드릴 원고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건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오디오북 내용은 인간은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작가 타치바나 다카시의 대답입니다. 저는 이 나의 지적 호기심이란 챕터의 핵심 발췌문 스크립트를 항상 제 수강생들 중 이런 학생들한테 넌지시 건네주는 편이에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비관적으로 고민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지식 추구 행위가 왜 필요한 일인지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봤을 때 이 발췌문은 특효약입니다. 실제로 어릴 때 저도 이 책의 이 챕터를 읽고 충격을 받은 듯 상당히 고무됐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반복해야 할 고민사항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의 오디오북 첫 영상으로 이 책을 골랐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오늘 이 오디오북 클립이 여러분들에게 알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모종의 대답과 일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가운데 형이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 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헌 가운데 하나인 이 책의 첫 줄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욕구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는데 요컨대 여기서 인간 사회를 지금의 수준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지적 욕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에 진화하여 비로소 인간이 된 무리들, 즉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을 하였던 무리들은 대부분 원숭이와 별 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체 유지 본능과 종족 유지 본능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시점에서부터 현대 문명 사회를 이루기까지의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의 모든 변화가 인간의 지적 욕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적 욕구를 살펴볼 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욕구와 순수한 지적 욕구로 나누어 보는 방법으로 이 둘 사이에는 명백한 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용적인 지적 욕구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을 알므로써 이런 편리함 혹은 이익, 실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욕구입니다. 한편 이에 반해 순수한 지적 욕구란 그저 알고 싶어하는 욕구로 이러한 욕구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문명사회라는 말을 언급하였는데 우리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두 가지의 지적 욕구 가운데 특히 실용적인 지적 욕구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지적 욕구가 만들어낸 기술, 공학, 엔지니어링에 의해 구축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물들을 저변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역시 순수한 지적 욕구이며 순수한 지적 욕구에 의해 형성된 기초 학문 연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세계 어느 곳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들은 모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선진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제도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얻어진 정치 공학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인본주의 철학을 형성시킨 근대 이후에 여러 인문주의자들의 고민이 없었다면 법치라는 정치 시스템과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역시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이상 식욕자나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이상 성욕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 욕구가 필요 이상으로 강한 이상 지적 욕구자 역시 존재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무엇이건 알고 싶은 겁니다. 왜 그토록 알고 싶어 하죠?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모두들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유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고 그저 알고 싶어서요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강하고 순수한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눈앞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매우 강렬한 심리적 욕구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해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숭이는 모두 정글에서 살았습니다. 정글은 풍부한 자연과 풍족한 먹을거리가 있는 살아가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선조인 인간들은 정글을 나와 사바나 지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사바나는 매우 빈약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드넓은 곳이기는 하지만 이곳으로 진출한다 해도 얻게 되는 이익은 거의 없는 세계입니다. 원숭이는 초식동물로서 특히 과일을 주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글이야말로 생존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사바나를 보고 비록 그곳의 환경이 열악한 듯하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어쨌든 가보자고 생각한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 무리가 사바나로 진출하면서 비로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정글에 남아있던 원숭이들은 여전히 원숭이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눈앞에 이익이야 어찌 되었든 일단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가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이끌려 사바나로 진출한 원숭이의 자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더욱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고 할 때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철저히 따져보고 이익이면 가고 손해면 가지 않겠다는 것은 정글을 떠나지 않고 남은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수한 지적 욕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어떤 이익이 발생할까와 같은 실리성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언제나 선행되었던 것은 실리는 뒷전으로 한 순수한 지적 욕구였습니다. 의학 용어 중 소재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의식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 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소재식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자에게 여기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소재식 검사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답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것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소재식 검사에 이용되는 세 가지 질문은 인류가 전 역사를 통하여 찾고자 노력해온 목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질문들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진정으로 깊이 있는 대답을 찾고자 기울여온 노력이야말로 우리들의 철학과 과학이며 문화이며 문명을 만들어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정보 처리의 세계에 오토마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 입력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특정한 출력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단계가 낮은 수준의 오토마톤의 예로 자동 판매기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면 특정 상품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간의 정신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 오토마톤 부분과 자동화되지 않는 의식화된 행동 부분의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은 대부분이 자동화된 행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 잡는 법을 처음 배울 때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젓가락 잡는 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매일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새롭게 학습한 지식은 자동화 부분에 저장하면서 다시 다음 학습을 향해 의식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 욕구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오토마톤 현상에 만족하여 곧 학습에 대한 의욕을 상실합니다. 새로운 것은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여러 가지 육체적 쾌락을 즐기거나 맛있는 음식에 탐닉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면서 실없이 웃으며 살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지적 욕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떤 것이 오토마토나 되고 나면 자신의 의식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다음에는 이것을, 그 다음에는 저것을 학습하려고 찾아 나섭니다. 인간은 오토마톤적으로 행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팔과 다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중에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적 호기심을 발동시켜 의식화한 행위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습니다. 인간의 정신,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가진 과거에 대한 기억의 총체, 즉 의식화한 행위의 총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기억의 총체, 지금껏 의식화해온 경험의 총체입니다. 오토마톤화된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기억과 의식의 내면은 텅 빈 채 단지 그날그날의 행위만이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남겨지는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지적 욕구는 그 사람의 본질을 형성해가는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토마톤화된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지적 욕구를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 돌리는 인간이야말로 지속적으로 내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인간으로서 보다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